전 시간에 어,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기 선 칼도변을 부수로 하는 한자들 갖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전 시간은 그 중에서 여기 처음 초자 요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처음 초자와 관련된 낱말들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초라고 있어요. 단초. 이렇게. 단초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있는데 그 단초가 이렇게 쓰죠. 이제 요게 여기 끝단자죠. 끝단자. 그 다음에 처음 초자. 아유, 아유, 네. 단자가 이제 끝단자 또는 오로지 전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단자를 보면은 왼편에 있는 게 설립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몇산자고 이을이자가 됐잖아요. 몇산자고 이을이자 이게 단이라 요게 단이죠. 이게 몇산자 이을이자 산을 잇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요게 단자예요. 요게 여기서 발음을 따왔기 때문에 형성문자라고 이거 갖다가 그래서 세울 잇하고 산을 잇는다 산을 이어서 세운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산을 하나로 이어서 뭔가를 세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산을 세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나무나, 그 다음에 그 식물 같은 거, 이제 식물의 뿌리하고 가지, 이제 그런 걸 다 잇는다. 이제 그런 데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잡초의 뿌리와 이파리가 이어져서 높은 산을 이룬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사전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산을 이어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면은 나무가 많은데 그 뿌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서 세워졌다. 그래서 세워졌는데 그걸 왜 끝이라고 했느냐?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까지 올라간 상태. 그걸 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 듣자고 처음 중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끝에 이른 처음. 그러니까 그 뭐냐 그걸 실마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계속 그 실마리가 이어지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실마리가 끊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단초를 잘 꿰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단자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단정하다 할 때 이렇게 이런 데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초자가 들어간 것은 초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초상집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처음 초자지만은 요 오른편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상같이 할때 이제 일을상자를 잃어버린다. 여기 좀 여기 일을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거든. 그뭘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붙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열십자하고 이 붙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오들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옷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옷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붙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뭐냐면은, 요거는 한자라 그랬잖아요. 입은 말을 하는 건데, 두 개 입이 있으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이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였고, 그 다음에 옷은 옷인데, 그 옷 위에 열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열십자. 그 열십자하고 오드자, 여기 합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입구자 두 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열십자하고 오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십으로 돌아간 옷이다. 십을 입은 옷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십으로 단장한 옷. 그럼 십으로 단장했다는 거는 영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죠. 이제 십은 완성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9까지 일을 하다가 다시 그 근본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입이 두 개, 떠들 한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돌아간 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슬퍼한다,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죽음을 말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십으로 돌아간 옷, 돌아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입버자 두 개 모여서 떠든다. 떠들고 울고 떠들고 이제 한다. 그러니까 초산집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헌이라는 게 있어요. 헌자. 이 헌자는 바칠 헌자 또는 드릴 헌자. 그래서 이제 제사상에 술을 이렇게 따라서 드리는 거 헌작이다. 이제 그럴 때 이 헌자를 쓰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 헌자는 드릴 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드릴 헌. 그래서 헌자를 보면은 오른쪽에 개견자가 있어요. 개견자.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게 이게 솥번자라요. 솥을 가리켜요. 솥.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개나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솥을 가리킨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사전에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솥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왜 호랑이라고 안 하고 개라고 했느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호랑이라 하지. 왜 견자를 써놓고 호랑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랑이 그를 가리킬 때 여기에 보면은 속건자가 여기에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속건자에. 여기에는 오른쪽에는 개견자만 있지만은 속건자 자체에 후피무늬 호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호피무늬 호랑이 무늬 호자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보세요. 이렇게 호피무늬 호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요게 들어가요. 발을 굽은 손 역자 또는 막을 뜻자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일자에다 입구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숲을 가리키는 겁니다. 숲을 가리키는 역자인데 호피무늬 호자 즉 호랑이 속에다가 숲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솥은 솥인데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솥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 사실은 개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가 개가 있으니까 개 무늬가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은, 호랑이 호자 첫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호피무늬 호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점을 친다 이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무언가 이렇게 내려준 거. 그 중에서 그 한 부분을 보고서 점을 친다. 그래서 이걸 점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호랑이 호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범자 또 굴바위 엄자고 그 속에 일곱 칠자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호랑이 무늬를 가리키는 호피무늬라고 했는데 왜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일곱 칠자를 집어넣고 전복자를 쓰게 됐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린 잘 알잖아요. 이 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말한 거잖아요. 특히 어두운 밤중에
하늘에서 빛을 발한 칠성. 칠성이 가장 밝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지체를 집어넣는 거는 호랑이의 위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세상에서 어느 세상을 가리키냐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밝은 세상이 오면은 밝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감을 못 잡으니까 점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일골 칠자도 칠성이란 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점칠법자도 어둠을 가리키는 거고, 둘 다 밤중, 어둠,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어두운 밤중에서 가장 밝은 빛도 가장 많은 점을 치는 거. 그죠? 그런 존재가 뭐냐면 12가지 띠 중에서 호랑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정월 달 인월셋으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피무늬 호자 자체가 그 호랑이의 위험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다가 그 역자, 손 역자를 이제 합하면은 이게 솥권자예요. 전체가 솥을 가리키는 솥권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솥을 가리키는 글자로는 이 소청자가 또 있었잖아요. 소청자는 이제 신한테 음식을 바치는 도구, 신한테 드리는 음식을 담는 솥을 가리킨다면은 요 솥자, 요, 요 솥에 들어간 역자 있잖아요. 손 역자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솥을 그린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솥정자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고, 요 손역자는 드리는 걸 제외한 다른 일상생활에 쓰는 솥을 그린 게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요 손역자에다가 개견자를 이렇게 붙인 게 지금 드릴 흔자거든요. 이게. 그럼 개견자는 왜 붙였느냐? 그죠? 그거는 요 호랑이한테 개가 이제 그 받쳐지는 하나의 그 먹잇감이죠. 그 힘세고 천천히 주름을 잡았던 호랑이한테 이게 신과 버금가는 존재였거든요. 호랑이한테 개를 바친다, 개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칠 한자 또는 드릴 한자, 그 호랑이한테 개를 드려서 호랑이가 여기서 신과 같은데 신한테 드리는 제수 제품 용품으로 그렇게 쓰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바치는 자, 드릴 자, 이제 그렇게 용도가 이제 정해진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은 후피문이 없자, 그 다음에 손역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개를 바친다 이렇게. 그래서 들을 언이 됐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꾸 써봐야 돼요, 이게. 자꾸 쓰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자가 들어간 것들은 표순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죠, 이게. 당순, 뭐, 중순, 다순, 또는 표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표순은 상순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쌀 표라 했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할 때 요 포자를 쓰는 거죠. 그 속에다가 날일자를 이렇게 짠 거예요. 나를 갖다 쌌다. 나를 포장했다. 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요때 날일자는 10일을 말하는 겁니다. 10일. 그래서 상순 그럼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을 가리킨 거고, 중순은 11일에서 20일, 다수는 21일에서 30. 10일을 갖다가 순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열흘 순이라고 해봤다. 열흘 순. 열흘 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일,
요 날일자는 태양을 가리킨 건데, 요걸 11을 갖다가 왜 열흘이라고 했느냐. 그죠? 또 그런 의문이 나오겠고. 그, 그 10이 물론 열 숫자니까 이제 열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 순을 갖다가 11로 삼았느냐 하는 거는 이 나를 자체가 뭐냐면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태양빛은 빛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빛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걸 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온전한 성진인 10을 쐈다. 그걸 이제 빛을 말하면 태양과 같다 해서 날일자를 이제 싸게 된 거죠. 이렇게. 아무튼 당신 조선할 때는 밝은 빛을 계속에 쐈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들어가면서 초면, 얼굴면자죠. 이게 얼굴면 또는 난면 이렇게 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얼굴면자도 이게 지금 초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죠. 이게 요걸 보면은 이렇게 한 거, 이거 구결자면이라 이렇게.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이게 돌회자죠. 이렇게. 요걸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글자거든요. 돌회자로 입구자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안팎으로. 바깥에서도 입구자, 내면에서도 입구자. 그 입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입구자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 뭐냐면 그 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짝으로 들어간다. 요거하고 한 쌍, 요거하고 기 같은 게 또 이게 한 쌍. 그 입구자 자체가 두 쌍을 말한 거거든요. 한 쌍, 두 쌍이거든. 여기도 한 쌍에서 두 쌍, 네 쌍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쌍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방에 있는 음량이 돌아간다. 사실 헬기가 돌아가는 걸 그린 겁니다. 헬기. 충격에 형상이 다 돌아가는 상태. 그 위에다가 구결전변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낯짝 얼굴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든. 그럼 이걸 보세요. 이걸 가르고 이거는 삐친 거예요. 크게 가르고 삐쳐서 이 폐기가 돌아가는 그걸 갖다가 돌아가게 한다. 폐기가 돌아가게 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얼굴이라고 했느냐? 얼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뭐냐면은 얼굴에는 이목구비 사상이 있어요. 구멍은 7개가 있다고 하지만은 얼굴에는 7개라서 7개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7개가 있지만은 그 7의 숫자는 뭐냐면 7의 중심수 1, 2, 3, 4, 이렇게 7개 숫자가 있는데 중심수는 4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굴에 이목구비 4상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7의 중심이 4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 7개 구멍의 중심이 4기 때문에 그 4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목구비 4개를 갖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쌍, 여기 이목구비에 이제 음량이 들어있으니까 네 쌍이 이렇게 크게 비치는 거, 그곳이 어디냐면 얼굴이죠. 이목구비 네 쌍이 음량을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굴을 가리킨다. 그래서 얼굴면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얼굴 또는 그 몸매는 9개의 구멍이 있고 7교,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인 7교, 9교, 7교, 이렇게 귀자를 얘기하는데 이 귀자는
제가 그 천부경 강좌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뭐 주자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구멍 주자를 보면은 이렇게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여덟 팔자인 게 이게 구멍 혈자거든요. 이것도 구멍인데 어떤 구멍을 가리키냐면 여덟 개를 갖다가 보화해요. 이렇게. 여덟 개를 싸고 있어요. 이렇게. 여덟 개 조각을 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즉, 팔등신을 싸고 있다. 팔등신을 싸고 있는 커다란 구멍. 그걸 갖다가 구멍혈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구멍 규자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흰 백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요방자에다가 그다음에 칠복자 요걸 합한 게 구멍주라고 그래요. 구멍 요것도 구멍이고 이 전체도 구멍이고 근데 요 전체 요 구멍이 혈절된 요 자체는 요게 교자예요. 무슨 교자냐면 노래할 교자예요. 즐겁게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멍은 구멍인데 어떤 구멍이냐면 노래하는 구멍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있는 구멍은 이렇게 구멍혈이라고 안 하고 그 밑에 노래할 글자를 붙여서 노래하는 구멍이다. 일부러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고 이런 문자를 쓴 거거든요. 근데 노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요 글자를 보세요. 요 자체를 보면은 여기 흰백자하고 흰백자를 빼버린 나머지를 보세요. 이게 방자잖아요. 우리가 8.15 해방이다 할 때 이 방자를 써요. 이제 노을방자 또는 노일방자 이렇게 해요. 묶이거나 정리된 데에서 풀려나는 것. 그 풀릴방, 뭐 그렇게도 말하죠. 그 마음을 놓으면 방심이라 이렇게. 마음을 놓았다 이렇게. 아무튼 요 글자는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위에다 흰 백자를 붙인 게 이 노래 글자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묶여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지금. 그럼 풀려났는데 뭐가 풀려났냐면 흰 백자가 풀려난 거예요, 이렇게. 흰 백자가 어둠 속에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아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힘이 나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다 해서 노래할 글자가 된 거죠. 그럼 이걸 왜 인체 구교 치교하는 이 귀자에다가 구멍에다 이 귀자를 이제 대입을 시켰느냐면은 인체 구멍, 얼굴에 있는 일곱 개 구멍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이 인체를 생긴 이 구멍들은 전부 다 노래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뭘 노래하는 거냐? 흰백자하고 노을방자가 합해진 노래.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개의 구두, 이 구멍 중에서 하나라도 막히면은 노래할 글자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잘 강조를 하고 싶냐면은 태국은 건강입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근데 건강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모든 걸 옥념하면 안 돼요. 묶어버리면 안 돼요. 다 놓아줘야 돼요. 다 놓이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주체가 뭐냐면 육기라 그래요. 지가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수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더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1, 2, 3이 6을 더하면 7,